달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칙연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수의 사칙연산을 했는데요. 소스 파일 그대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실수의 사칙연산. 오늘 우리가 이 사칙연산을 하는 이유예요. 실수의 사칙연산. 실수의 사칙연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식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붙이는 단축키들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는 게 좋아요. 자,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C 해서 커맨드 V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실수의 사칙연산. 자, 복사해서 붙이기 했어요. 자, 그러면 실수, 우리 값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10은 정수인데 실수, 우리 소수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소수 1.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넘버 2는 2.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출력이 되겠죠? 1.1과 2.2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수학 5학년 때 소수의 덧셈, 뺄셈 해본 친구들은 어떤 값이 나올지 알 거예요. 자, 내가 생각했던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 자, 실수의 사칙연산 출력 부분이 여기에요. 자, 어떤가요? 출력 결과. 출력 결과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친구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이 덧셈하고 곱셈 같은 경우 뭔가 좀 뒤에 뭔가 길어요. 결과가. 1.1 더하기 2.2는 딱 3.3만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뭔가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이 쫙 붙어 있어요. 이 곱셈도 1.1 더하기 2.2가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2.42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뭘까요? 또 빼기는 또 제대로 나와 있네요. 나누기랑. 어떤 건 제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뭔가 이상한 게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수학 첫 시간 사칙연산부터 하는 거예요. 이 실수의 사칙연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못됐느냐? 잘못됐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알려드릴게요. 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수, 실수를 표현을 하는데 부동소수점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부동소수점 방식이 뭐냐면 소수 보통 우리가 0.1, 0.0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고정소수점 방식이에요. 근데 부동소수점 방식은 뭐냐? 0.1을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0.1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0.0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부동소수점 방식 좀 이해가 되나요? 소수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걸 부동소수점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가 컴퓨터로 실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괜히 이걸 어렵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 컴퓨터에서는 이진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진법 그리고 부동소수점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 실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대요. 정확하게 1.1 더하기 2.2는 3.3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뒤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오차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걸 이해하기 좀 비슷한 경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여기 도큐먼트라고 있어요. 도큐먼트. 가서 코리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변경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한국어로 보여요. 자, 여기에다가 부동소수점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띄고 또 띈 거랑 안 띈 거랑 또 차이가 있네요. 자, 부동소수점 방식. 그러면 이렇게 십진 고정소수점 및 부동소수점 산술 이런 게 있고 부동소수점 산술의 문제점 및 한계. 문제점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분수 3분의 1. 이거 1 나누기 3하고 똑같죠, 기호가. 이 슬래시 기호가 나누기잖아요. 이 분수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수는 정확히는 분자 나누기 분모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나 분수나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분수 3분의 1을 우리 소수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분수 3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0.3 맞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맞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0.33, 0.333 뒤로 끝도 없이 0.3333이 이렇게 나와요. 무한소수죠. 끝나지 않는 무한소수. 정확하게 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분수 3분의 1은 소수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뒷자리가 점점 많아질수록 3분의 1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비슷해지겠죠?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언제까지 한 뒷자리 100자리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예를 들면 10분의 1도 10분의 1을 이번에는 이진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10진수 0.1을 이진소수로 바꾸면 이것도 역시 무한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0과 1로만 표현을 할 때 끝도 없어요.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다시 이거 첫 번째 십진 고정소수점 및 부동소수점 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예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제 이렇게 이진 부동소수점 방식에서는 1.1 더하기 2.2가 3.3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우리는 이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데시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직 모듈 안 배웠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시멀 모듈 같은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데시멀 모듈도 해볼 거예요. 모듈은 조만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이진 부동소수점 방식으로는 이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뭔가가 줄줄줄줄 따라붙는 오차가 발생을 한다. 하지만 이 오차는 워낙에 적어서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라,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 오차가 좀 적어서 이런 부분 정도는 무시를 해도 되는데 또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돈 계산 같은 거 많잖아요. 은행 같은 데 가면 돈 하루에도 뭐 몇 건 뗄까요? 도대체. 그 많은 계산을 하는 과정에 이런 오차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오차가 누적이 되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 계산이 다 틀려집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실수의 덧셈, 뺄셈, 곱셈에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보통은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면 이거 다 해서 다 보여주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난 딱 소수 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프린트를 딱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해서 보여주면 저는 그 값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는 경우,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값을 넘버1 더하기 넘버2의 값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콜론을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줘라.
플로트니까 F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도 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줘라. 이 결과값을 계산 결과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면 돼요.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잘라져서 둘째 자리까지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정확한 값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넘버1 더하기 넘버2가 3.3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어떤 계산 결과가 뭐뭐와 같다 하면 만약에 넘버1 더하기 넘버2가 3.3이다. 나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넘버1 더하기 넘버2가 뭐뭐와 같다면 등호 두 개였죠? 3.3과 같다면 이 조건절 사용하는 방법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if 조건문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프린트 뭐라고 할까요?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3.3이 아니다 그러면 프린트 뭐라고 할까요?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 프린트 해보기 전에는 이런 소스 코드 사용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1 더하기 2.2는 당연히 3.3이니까 3.3이 맞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르다가 나옵니다. 왜 다르다가 나오냐? 넘버1 더하기 넘버2는 아까 뭐였어요? 여기 위에 이거였잖아요. 이거 뒤에. 지금 소수점 뒷자리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소수점 뒤로 16자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3.3 아니죠? 결과값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 작성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처럼 둘째 자리까지만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경우. 간단하게 하는 방식은 반올림 하는 거예요. 반올림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반올림 함수,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반올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넘버1 더하기 넘버2 이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맞다라고 나와요. 아까 좀 전에는 다르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반올림을 했더니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반올림한 값이 몇일까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이 3.30이 나오겠죠? 3.30 이렇게. 3.30은 3.3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라운드. 자, 오늘은 이 실수의 문제, 이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면서 라운드 함수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자, 오늘 파이썬으로 수학 첫 시간 사칙연산, 특히 실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